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정수급의 개념, 주요 유형과 더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부정수급 신고 안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재정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복지 재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2017년 보건사회고용복지 분야 예산이 129억 원, 2021년 동일한 분야 예산이 200억 원으로 4년 사이에 60% 이상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총 지출액의 35.8%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복지 서비스의 적시 제공 및 복지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복지 재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위해서 복지 재정 누수 방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누수 없는 복지 예산 집행은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건강성,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합니다. 다음은 부정수급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정수급이란 두 가지 의미로 나눠서 설명되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기만, 사기 또는 속임수 등 그 밖의 방법을 써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합이나 허위 등록, 출석 조작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인식 부족이나 의도성이 없는 불가항력으로 수급 기준에 부적정하게 수급비가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이나 혼인관계가 전산적으로 확인된다고 생각되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인식 부족 등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으로는 허위신고로 소득, 재산이나 가구원 변동 등을 미신고하거나 축소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의 재산, 소득이 증가하였거나 축소하였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급권자의 소득 중에는 취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이나 일용직으로 인한 일용소득 또는 국민연금 소득 등이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재산 중에는 자동차, 토지 취득이나 복권 수령액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급자나 부양 의무자 중 출생 사망하였거나 사실혼 관계나 이혼을 포함한 혼인관계 역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신고하여 타인의 계좌에 수급을 받는 행위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급여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바우처를 수급자나 보호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활동지원사, 즉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나 문화누리카드 또는 양곡을 현금으로 타인과 교환하는 행위 역시 부정수급에 포함됩니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로 20년 이상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기초연금이나 보조금 등을 부정수령한 자녀 A모씨가 사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초연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외손자 B모씨 역시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정치 당하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역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 의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의무사항으로 첫 번째는 수급권자 가구원 또는 부양 의무자의 취득 등으로 인한 소득 증가 사실을 알려야 하며 두 번째로 수급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 의무자의 재산 취득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급자의 거주 지역이 변동하거나 월세가 변동하는 경우 역시 신고 의무사항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권자의 가구원 변동 사실 역시 신고 의무사항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부정수급 신고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복지로에 신고하는 경우 익명신고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이 미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정수급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복지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